보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어서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신브리즈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신가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유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켜고 그냥 서로서로 얘기할까요? 어떠신가요? 네. 자,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조금 곤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선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뵙고 또 뵙네요. 아, 근데 강동 모임에서는 서로 얘기를 못 나누니까 그 외에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 나누면서 저는 그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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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강동 모임에서 궁금하셨던 내용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키델릭을 이용한 그, 그 네, 굉장히 오늘 좀 새로운 신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계속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럼 약효가 다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네. 궁금하실 것 같네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음, 전 지금 딱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네. 사이키델릭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도, 음흠. 이야기 나눠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이키델릭에 대해서, 그걸 사이키델릭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해서 뭔가 선입견이 있는 용어다라고 해서 김명건 교수님이 재작년에 번역하신 책이 보이네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 책인데요. 자아초월 심리학 그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거의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어서, 1000페이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어서 읽는데 진짜 애를 먹었는데요. 이 책에서 사이키델릭 어시스티드 세라피를 소개하고 있고, 사이키델릭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키델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현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깊은 부분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라는 뜻에서 심현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심천재. 네, 마음심, 현, 드러날 아, 현 해서 네. 심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그 사이키델릭에 대해서 아예 19장인데요. 19장 한 장을 뭐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는 이 사이키델릭이 심리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예 뭐 정설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말씀 신 선생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약물을 먹고 나서 그게 그러면은
누구나 약물을 먹으면 다 그런 경험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이거 약물을 다 누구랑 먹어라도 괜찮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파티나 무슨 유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심리치료적인 목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중독이나 편집이나 뭐 다양한 여러 문제에 다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영적인 경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심리현재 효과에서는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읽어보자면 정신증, 신경증, 만성 알레르기, 그 다음에 두통, 알코올 중독, 뭐 불안, 신비체험, 삶의 질 형상, 뭐 이런 것들에 다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증, 정신건강의 전체적인 향상, 만성 알레르기 경감, 두통, 두통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군발성 두통,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선생님들. 네, 근데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그 밝혀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랑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랜시스 캘릭이랑 캐리 멀리스가 사이키델릭 약물 LSD를 사용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이 이중 나선 구조가 꼬여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자기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자기의 LSD 복용 후에 자신의 작업안에서 발견했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사이키델릭이, 입자 가속 장치, 또 상업용 건축 디자인, 진동 미분음,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말기 환자들의 불안, 어떤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심오한 초월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집중력 향상이나 어떤, 어, 정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의 많은 그 연예인들이 이걸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효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기타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연주를 더 집중해서 빨리 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키델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불법적인 거 말고 심리치료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변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 좀 놀랍네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좋은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음, 조금 우리는 되게 그런 약물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네, 금기시하고 있는데 네, 그거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약물을 권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받아들여진 상태고요. 어, 케타민이라는 약물이 있잖아요. 근데 케타민 1회 투약 후에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한 번을 투약하고 난 후에 뭐 우울에서 벗어났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있다는 겁니까? 계속 네. 베타민을 이렇게 복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물 투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회 투여로 지속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의 어떤 심연제 체험 또는 몇 회기만으로도 이런 성격이나 정신이나 정서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진짜 어떤 그런 내구성 있는 변화가 실제로 오느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가능하다. 그래서 뇌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트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의료적으로 약물 투입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비디오를 봤잖아요, 선생님. 비디오에서 보면 이게 시냅스가 이게 너밍되면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둔감화되면서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둔감하게 타인의 고통을 뭐 베트남전에서 팔다리 끊어진 거 그러고 보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는 뭐 외로워요, 힘들어요 얘기를 해도 그게 뭐가 외로워? 그게 뭐가 힘들어? 둔감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되도록 하는 뇌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바뀌고 가소성으로 이렇게 알려진 두뇌의 어떤 처리 과정이 활성화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시터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약물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심리치료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약물만 먹으면 다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강동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현지 입장은 이게 무슨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오히려 약물을 잘못 투여를 하게 되면 약물을 먹고 난 후에 이게 오히려 더 안정화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심리치료에 좀 접목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결론이고요. 사이키델릭 물질은 체험 자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기한 체험을 촉진하며 대부분 유익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로운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해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결과에는 심오한 영적 신비적 체험, 불안과 알코올 중독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상태의 개선, 삶의 질 향상,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통찰력 함양, 굉장히 힘든 그 다발성 두통, 막 이게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픈 두통, 만성 알레르기 경감, 이런 것들은 다 이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가능성 있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앞으로 이게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에로위드라는 곳에서 뭐 www.aerovid.org인데요. 여기에 가보면 인터넷 기반 자료 저장소가 있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최대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비영리단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맵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약물의 심리치료적인 효과에 대해서 투자를 막대하게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연제가 심연제 사이키델릭이 인간의 어떤 더 높은 정신적인 차원을, 어, 내가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심리치료를 받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확 열어줘서 비일상적인 상태를 접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아주 작은 투자를 하면 수십 회기, 수백 회기, 수년 동안 상담을 하지 않아도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심리치료와 접목해서 안정화시키고 해로운 걸 줄이고 가성비를 높일까라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인 거죠. 그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이거 위험하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어, 한국에는 들어갈 일이 요원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네덜란드에 가셔서 이런 사이키델릭을 복용을 하시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 과정을 저하고 IFS 치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음, 근데 지금 두바이에 거처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외국에 계시는 한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이런 사이키델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그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암암리에 그냥 아무도 시터도 없이 안전한 세팅도 없이 할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사이키델릭 복용할 때 맵스에서 제가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셋과 세팅이요. 근데 셋이라는 건 마인드셋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유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파티 약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걸 내 안에 걸 살피고 부분 작업을 하고 또 이 치료 약물을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셋이고요. 그다음에 세팅은 뭐 파티하는 데서 그냥 막 들이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료적인 목적으로, 심리치료적인 목적으로 환경도 안전하게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시터도 있는 앉아서 돌봐주는 시터, 앉아서 도와주는 사람을 SITTER, 시터라고 하는데요. 시터도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배웠고요. 어, 그냥 약을 무조건 쓰란 얘기가 아니라 심리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IFS와 접목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자,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선생님들? 그, 아, 아까 그 두바이 내담자 그분은 사이키델릭 이렇게 처치를 하고 나서 또 선 선생님한테 IFS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 그 상담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키델릭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상담은 왜 받고자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약물마다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치료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다르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그 약물 파는 약물상에게 가서 그냥 약을 복용하고 어떤 음악이나 뭐 안대나 그런 것도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각적인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혼란함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통합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던 내담자였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마다 특성이 다른데, 중간에 오늘 강동무에서 설명드린 MDMA라고 하는 그 약물은, 어, 죄송합니다. 신 선생님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잠깐만 마이크를 조금만 끌까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네. 아니에요. 잠깐만. 네. 가능할까요? 네, 끝에. 네네. 선생님이 꺼주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네네. 근데 약물마다 다르지만 MDMA라고 부르는 그 약물은 특징적으로 알려진 효과가 연민을 증가시키고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MDMA로 세션을 하는 경우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하지? 이런 느낌이라던가 우울에 대한 경감이라던가 그런 게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경험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그 세션 중에서, 그 사이키델릭 세션 중에서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되어서 삶에서 혼란함을 느끼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 모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담자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이키델릭 세션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해야 된다. 나는 아내랑 지금 이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혼하자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담자. 그 케이스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세션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이랑 봤던 이미지들이랑 내 감정이랑 감각이랑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사이키델릭 세션 하기 전에 프리 세션에서 마인드셋과 부분들을 다루고 그다음 사이키델릭 세션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났던 이미지들과 감각이나 경험들과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하는 작업을 다루고 이렇게 앞과 뒤에 IFS 세션을 하게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시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효 자체로 지속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의 경우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사실은 시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컨테이닝 해주고 서포트 해주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안대를 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음악을 원하는 걸로 바꾸거나 그런 요구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스타니슬로프 그로프 박사의 그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브레스워크이라는 그 작업을 할 때는 한 명은 호흡을 하는 브리더가 되고 한 명은 그것을 도와주는 시터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더는 호흡을 하고 있고 시터는 그거를 옆에서 안대를 낀 이 브리더가 호흡을 하면서 음악에 따라서 자기 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두 명의 시터가 이상적이라고 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애착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이나 또는 혼란 애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애착을 재경험하게 되고 참나와의 어떤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터가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가 꼭 어렸을 때 엄마, 아빠처럼 안전한 컨테이닝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그 작업하는 브리더의 경험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2명의 시터가 도움을 주는 것을 권고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사이키델릭에서도 시터가 앉아서 내담자가 그렇게 어떤 사이키델릭 약물로 자기의 어떤 여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록도 하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말을 걸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도 물어보고 그것도 기록을 하고 뭔가 추방자 작업을 하려고 하면 부분의 어떤 보호자 허락을 받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키델릭 프로바이더, 사이키델릭 약물도 제공을 하고 그런 시터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프리세션, 그런 IFS 작업으로 부분의 체크도 하고 마인드셋을 준비해주는 작업과 끝난 후에 통합 작업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흥미롭죠? 그러면 그 사이크델릭 프로바이드가 어떻게 보면 저희 IFS 그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심화 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같이 들리기도 한데요. 그게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이키델릭 프로바이더이면서 IFS 치료사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진행했던 IFS 트레이닝에도 저희가 사이키델릭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IFS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사이키델릭 어시스티드 세라피 관련한 IFS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인 밥의 경우에도 그런 IFS Assisted Psychotherapy, Psychedelic Therapy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이게 사이키델릭의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마인드셋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세팅 준비하는 환경에 대한 것, 또 약물의 어떤 기제나 주의사항이나 IFS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IFS뿐만 아니라 약물의 어떤 그런 것도 다루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부분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포스러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부분에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앉아있는 시터가 그거에 압도가 돼서 참나 상태가 아니라면 제대로 잘 도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터가 참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분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저도 사실 프로바이더가 된다고 하면 그냥 저희가 맨정신으로 IFS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하고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한 후에 IFS 이렇게 사이크델릭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거하고 조금 더 이렇게 더 부담을 안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조금 네, 무서울 것 같고 또 네, 극적인 상황도 이렇게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시터들은 작업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 예, 저도 그거는 시터들은 약물 복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물을 복용한 그 내담자가 네, 이렇게 조금
이상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판타지 쪽으로 가서 또 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를 이렇게 약간 연상이 되어서 이제 그 시터들이 분리하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갖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앉아있는 시터들이 그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기 회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의 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셀프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뭐 자신의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하고 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방자로부터 아니면 추방자로부터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부분을 분리하고 셀프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이키델릭 어시스티드 IF 세라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듣고 계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실까요? 신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그 MDMA의 그 기전 네, 같은 것으로 되게 그 일단 편도체를 되게 안정화시키고 네,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셀프로 다가가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책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거 보면은 우리가 되게 뭐 요새 네, 그렇게 약물의 도움으로 되게 이상적인 상태의 뇌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셀프에 바로 다가가게 하는, 그래서 참 편리하다. 그러면서도 참 되게 흥미롭게 계속 저는 오늘 여기에 많이 관심이 되게 가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선생님 더 참고한 설명 듣고 아, 진짜 신세계가 있구나,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곳까지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갭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씁쓸한, 또 앞으로의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이 또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그러면서도 이런 약물을 일단 한국에서는 의사 아니면 처방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일단 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페루에는 센트로 타카와시라고 하는 그런 사이키델릭 치료 센터가 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타카와시라는 곳이. 그래서 그곳에 전 세계의 많은 내담자들이 몰려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페루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코스타리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아예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서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도 MDMA를 합법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미국에서는 의사들은 케타민을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심리치료사들에게 MDMA나 케타민을 이게 효과가 있는지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파일럿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심리치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범법이냐? 범법인 주도 있고 범법은 아닌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decriminalize라고 하는데요.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이키델릭 프로바이더들은 이게 합법은 아닌데
자기가 이게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미국에서도 심리치료사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신 선생님? 아직 한국이 이렇게 뒤진 건 아니네요.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남미나 유럽은 조금 더 개방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쪽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사이키델릭이나 그런 걸 1968년에 이제 LSD를 금지시키면서 아직도 닫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르투갈의 예를 저번 18장 강독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범죄로 삼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게 더 필요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런 사이키델릭 역시 음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안전하게 합법화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서 파티 약물로 쓰는 것은 규제를 하되 의료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더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오히려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들이 되시나요? 이 선생님도 계시고 썰라이즈라는 분도 계시네요.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키델릭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더 이상 부작용 없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라는 측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미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돕는 측면에서 사이키델릭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조가 세계적으로 이미 한 커다란 기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이키델릭이라는 걸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IFS가 굉장히 탁월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투숨이라고 하는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 텐데요.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이라고 하는 트숨, 우리말로는 트숨, 트랜스퍼스널 숨 작업이라고 해서 트숨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한국에서는 하실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 잠깐 내면 체크하고 또 저희는 사이키델릭은 하지 못해도 또 트숨을 하지 못해도 IFS를 내면은 볼 수 있잖아요. 자, 잠깐 내면을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의 상태로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나의 부분들을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봅니다.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 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부분들을 잠시만 비켜달라고 해주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사이키델릭, 심현재, IFS 이런 것으로부터
혹시 건드려지거나 촉발되어진 어떤 부분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이나 또는 저항이나 반발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이든 내 안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지 잠깐 살펴봅니다. 어떤 부분이 느껴지시더라도 다만 네가 내 안에 있구나. 너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 안에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잠시 들어봅니다. 이 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면 너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고 너가 하는 걱정이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만하다.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뭔가 이 부분이 걱정할 때 보호하고 있는 더 취약한 부분이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뭔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또는 오늘 당장 그것을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야기도 들어보고 알아볼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거다. 그때까지 내가 너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겠다.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그 밖에도 내 안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게도 내 안에 있어줘서 나타나줘서 반갑다. 고맙다. 너도 역시 너의 어떤 역할이나 뭔가 내 안에서 나타난 의도가 있을 텐데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한 번의 사이키델릭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갈 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던 어떤 결과가 생기던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 내 내면 안의 부분들에게 오늘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라는 말을 전해주시고 천천히 준비가 되시면 여기로 돌아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사이키델릭을 얘기 드리고 난 후에 이걸 마법의 지팡이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끝난 후에 만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